안녕하세요, 딩몬이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역사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비뇽이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좀 신기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프랑스의 도시 아비뇽에 교황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교황은 로마, 이탈리아 땅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프랑스의 아비뇽에 이 교황의 집이 지어지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교황이 프랑스에 잠시 살게 된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래서 프랑스 도시 아비뇽에 교황의 집이 있는 거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나중에 분명 써먹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이 프랑스에 살게 된 이유는 국왕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자, 때는 1300년대 유럽으로 가보시죠. 당시 프랑스의 왕은 필리프 4세였어요. 이분은 굉장히 잘생겨서 그랬었는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미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프 4세는 얼굴이 잘생긴 거는 좀 별개로 전쟁을 자주 일으키는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총 2번의 큰 전쟁을 겪는데요. 일단 영국, 잉글랜드랑 한 번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벨기에 즈음이죠. 폴랑도를 공국하고도 전쟁을 치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역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 프랑스 땅에 있는 교회랑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 얘네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지금 2023년에도 많은 국가의 성직자들,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시 1300년대 프랑스의 교회와 성직자들도 세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돈이 좀 급하다 보니까 성직자랑 교회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톨릭 세계 1인자 로마의 교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성직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있어?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당장 그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해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럼 필리프 4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꼬리를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세게 나가요. 교황, 네가 뭐 어쩔 건데? 너 자꾸 그러면 우리 프랑스는 너네 교황령과 그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당시 프랑스는 이제 워낙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교황이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알았다. 그러면 임시로 프랑스의 성직자와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 인정해 주겠다. 라면서 한 발 물러나요. 이렇게 교황과 프랑스 왕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요, 때는 1301년 더 큰 사건이 터지는데 필리프 4세가 프랑스의 한 성직자를 반역죄로 의심해서 체포를 해요.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성직자를 감옥에 가두다니 당장 풀어줘 라고 해요. 근데 필리프 4세가 거절을 하죠. 우리가 좀 신문을 해보고 알아서 하겠다. 신경 꺼라. 이렇게 대응을 해요. 여기서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보니파시오 8세는 초강수를 둡니다. 오케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나 교황은 필리프 4세를 프랑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서까지 발표할 거라고. 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게 뭐냐면요. 교황이 한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곧 필리프 4세가 프랑스 왕의 자리에서 강제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과 똑같았어요. 그만큼 교황의 영향력이 컸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필리프 4세가 이런 교황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만 봤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신의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봐라, 당장 교황을 체포해라. 와우. 필리프 4세는 당시 교황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아나니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가볍게 교황을 생포했죠.
자, 이때 생포당한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나이는 70살을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 프랑스의 군인들이 정말 어르신인 보니파시오 8세 교황에게 선 넘는 행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권유하면서 온갖 폭언을 쏟아부었고요. 심지어는 교황의 뺨을 찰싹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의 시위로 결국 프랑스의 군대는 교황을 풀어주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이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당시의 충격, 뺨 맞고 욕 듣고 이런 기억이 너무나 힘들었었던지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교황을 잃은 가톨릭 교회는 두 개의 파로 갈라져요. 야, 교황을 잃었다. 프랑스에 복수하자. 반 프랑스파가 생겼고요. 안 된다. 프랑스와 친하게 지내자. 친 프랑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프랑스는 워낙에 또 힘이 셌기 때문에 친 프랑스파가 이겨요. 그래서 프랑스인 추기경이었던 베르트랑 추기경이 클레멘스 5세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교황이 돼버립니다. 이후 이 클레멘스 5세는 프랑스에서 지내게 되고요. 때는 1309년 교황의 집이 로마에서 프랑스로 아예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도시 아비뇽에 교황청이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살게 된 교황은 약 7명 정도, 그것도 70년 동안을 프랑스 아비뇽에서 지내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에 유럽의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때는 1377년 다시 교황은 원래의 자리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자, 이때 지어진 프랑스 아비뇽의 교황청은요, 교황이 떠나가고 나서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군사시설로 이용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교황이 프랑스에 살게 된 이유 소개해드렸습니다. 끝! 네, 오늘은 교황 특집으로 프랑스에 잠시 살게 된 교황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프랑스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아비뇽이라는 도시를 들려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파리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고요. 좀 더 아기자기하고 뭔가 조용한 분위기와 진짜 중세시대에 와 있는 듯한 건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뇽 그 교황청도 정말 크더라고요.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아비뇽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